네, 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 오늘은 상품명 가공,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상품명 가공을 완벽히 잘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품명 가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일단. 이게 정답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엄청난 떼돈을 벌고 있었겠죠. 제가 이번 달에 월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찍힐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품을 한 1만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에 주문이 들어오는 건수를 보면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도 지금 그 상품 1만 개 중에 겨우 하루에 30에서 40건이 팔려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0.3에서 한 0.4% 정도 팔고 있다는 소리기도 하죠. 저도 아직은 배워가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1년 동안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해오면서 제가 상품명 가공을 해온 방식, 그리고 어떻게 가공의 질을 올려왔는지 저의 주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상품명 가공이란 뭘까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왜 상품명 가공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대량 등록입니다. 대량 등록. 그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애초에 상품 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상세 페이지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트래픽을 끌어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마케팅을 안 하니까. 그러면 결국 저희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건 사실상 상품명이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가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질보다는 양을 우선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처음 할 때 상품명 가공했던 걸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런 키워드를 써도 되나? 내가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건가?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상품을 팔아본 경험이 없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사람들이 구매했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의 리트머스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건지, 이 상품명을 올바르게 지은 건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못 지은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양을 많이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한 상품 5,000개까지는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양부터 먼저 조져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면서 질을 조금씩 맞춰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의 상품명 가공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일단 주로 가공을 할 때 엑셀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엑셀. 그리고 키워드 툴은 아이템 스카우트를 사용해요.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저는 보통 가공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공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지금 오너 클랜의 화면이죠. 저도 오너 클랜을 가끔씩 이용해요. 괜찮은 상품들이 있는 것 같으면. 자, 그럼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한번 제가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상품명 가공하는 그런 플로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절차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사고 회로를 좀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상품명 가공을 하는지.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생활 잡화 위주로 많이 가공을 하시니까 생활용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상품들이 이렇게 있죠. 한번 예를 들어 이 상품을 가공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면 상품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많은 분들이 상품을 되게 대충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상품을 좀 디테일하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조금 전환율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명 가공을 하는 이유는 이제 유입량을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상품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되는 건 이제 뭐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은 상품명과 상품의 실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매 여부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상품명을 올바르게 지으려면 먼저 상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상품의 특징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품을 보면은 제목이 뭐 세탁 세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뭐 누르면은 뭐 세제가 나오는 그런 거 같죠? 자, 지금 상품을 한번 쭉 볼게요. 지금 이쪽을 보니까
세제를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쓰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죠.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이 통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되게 이쁘죠? 되게 심플하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은 이 상품이 이쁘다는 거를 또 상품명 적을 때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대량으로 사는 업소용에서 쓰는 그런 상품통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런 상품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로 마치셔야 돼요.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냐? 이제 목록 이미지를 캡처를 해야겠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목록 이미지 가공을 무조건 하는 편입니다. 일단 묶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도 있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품을 가공하기 위해서예요. 일단 목록 이미지가 썸네일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이미지만 피해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직관적이어야 돼요. 목록 이미지는 최대한. 어차피 썸네일을 볼 때는 정말 1초도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저라면 이걸 쓸 것 같아요. 보시면 세제를 안에 통 안에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만약에 목록 이미지로 이렇게 캡처를 한다면, 자 보시죠. 이렇게 만약에 제가 캡처를 해본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목록 이미지 썸네일이 캡처가 됐을 때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록 이미지를 캡처한다고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일단 세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제통이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목록 이미지를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을 어떻게 지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순서를 조금 말씀드리면 전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용도를 정해요. 용도를 정하고, 두 번째로는 그 제품을 부르는 시장의 단어들을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키워드들을 적절히 배합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용도는 저희가 일반 그런 세제통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아이템 스커 들어가서 일단은 세제통을 쳐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세제통을 부르는 이름들이 또 다른 이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연관 키워드로 들어가시면 세제통에 관련된 여러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싱크대 세제통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경쟁 강도를 역순으로 해서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다이소 같은 브랜드는 다 피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루 세제통 나왔죠. 가루 세제통. 아까는 저희가 이제 그 액체를 넣는 사진을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가루를 넣는 사진이 있었다면 가루 세제통으로 상품명을 지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그냥 세제통을 뭐라고 부를까? 뇌피셜로 생각해서 만들려고 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디어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먼저 가루 세제통 있죠. 그러면은 저희는 아까 액체를 따르고 있었으니까 일단 액체 세제통으로 먼저 가볼게요. 상품을 여기에 상품명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이셀러스 양식인데 여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다 없애주시고, 액체 세제통 일단 이렇게 먼저 적어 놓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첫 번째로 메인 키워드를 먼저 잡아서 방향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보는 겁니다. 그냥 쭉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보는 거예요. 저 보면 캠핑 세제통 있죠. 아까 저희가 상품 봤을 때 어땠어요? 굉장히 작았죠. 작으면 어떻겠어요? 캠핑용으로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적는 거예요. 여기에 캠핑. 어차피 앞에 세제통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캠핑만 써줘도 캠핑 세제통이라는 키워드가 잡혀요. 소비자에게. 그래서 캠핑만 적어주는 거고, 또 밑으로 내려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는 거죠. 뭐 다우니 뭐 이런 것도 있고, 세제 소분 용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통이라는 말을 소분 용기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뇌로 생각해서 하려고 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계속 여기서 얻는 거예요. 아, 세제통이 아니라 소분용기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구나. 그럼 여기에 또 적어주는 거죠. 소분용기.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또 액체 세제통 나왔네요. 뒤에 나왔죠. 저것도 이제 저희가 앞에 썼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쭉 그렇게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공병이 있어요. 플라스틱 공병은 사실 저희 지금 상품이랑 연관이 없어요. 저희는 공병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아까 상품의 이미지를 캡처할 때 저희 상품이 플라스틱이었잖아요. 그럼 이 플라스틱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플라스틱 세제통을 쓸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분명히 그렇게 검색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플라스틱 세제통을 검색했을 때 저희 제품이 상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뭐 플라스틱을 넣을 수도 있겠죠. 플라스틱 액체 세제통.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안에 뭐 끝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서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뭐 업소용 세제통 있죠? 클릭을 해요. 그럼 이제 업소용 세제통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또 연관 키워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 업소용 세제통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를 또 디벨롭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점점 차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완성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합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잘 보면 어떤 의미냐면 잘 봐요. 여기 키워드를 보세요. 메인 키워드는 뭐냐면 세제통이에요. 세제통이 메인 키워드고 이 소분용기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제품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분용기라는 거랑 이 세제통 이것들은 이제 단어의 키워드고 이 나머지 것들 플라스틱이든 뭐 액체든 캠핑 같은 거 이것들은 뭐냐면 수식 키워드들이에요. 수식 키워드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액체 세제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캠핑 세제통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액체 세제 소분용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좀 길게 치는 사람들은 플라스틱 액체 소분용기 이렇게 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경우의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단어를 지칭하는 키워드들과 그 단어를 수식하는 키워드들을 적당히 섞어줘야 돼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소분용기를 빼봅시다. 소분용기를 빼고 뭐 아까 화이트였죠? 화이트라고 쳐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메인 키워드, 그러니까 상품을 나타내는 단어 키워드가 세제통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플라스틱 세제통, 뭐 액체 세제통, 캠핑 세제통, 화이트 세제통이고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든 간에 결국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세제통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보다 경우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경우의 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지. 소분용기를 이렇게 다시 또 넣으면은 이제 아까에 비해서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식 키워드 5개에 메인 키워드 하나, 반대로 뭐 메인 키워드 5개에 수식 키워드 하나 이런 것보다는 뭐 메인 키워드 3개에 수식 키워드 3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전체 키워드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결국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키워드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드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검색을 잡아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키워드를 짓습니다. 자, 막상 보니까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정말로 이게 답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차. 내가 상품명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 그대로 보여드린 건데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판매 데이터를 쌓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결국 저희가 가공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팔아본 다음에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자주 구매하는 키워드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고객이 상품을 뭐라고 검색해서 들어왔는지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검색한 키워드랑 내 상품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감을 잡아 나가시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상품을 이렇게 검색했다 쳐봐요. 예를 들어 막 여기가 예를 들면 검색 키워드라고 쳐봐요.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검색했어요. 화이트 세제 소분용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가지고 샀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 화이트. 아, 사람들이 색상도 검색을 하는구나. 색상이라는 어떤 종류의 키워드가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저도 사실 대량 등록을 한 지 이제 1년 차밖에 안 됐고, 저도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상품을 1만 개 정도를 이렇게 팔아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정밀하게 가공해서 팔아보면서, 감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잡혀요. 여기선 어떤 키워드를 쓰면 좋을지, 이 상품의 특성이 이러니까 이런 종류의 키워드를 쓰면 좋을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품 가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보자분들은 이게 안 돼요. 왜냐 판매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이 화이트라는 이 키워드를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의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하나 집어 넣을 때마다 아 이런 키워드 써도 되나? 아 이런 거 써도 되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분들께 그냥 양으로 조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매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생각에 대한 리트머스지가 없기 때문에 지속해서 상품을 올려주시고 또 네이버를 통해 이제 그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시면서 실력을 계속 올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계속 쌓이실 거예요. 제가 쌓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쌓이실 거고, 저도 가공의 질이 많이 올랐다고 느낀 게, 처음엔 제가 이제 상품 7,500개 등록했을 때 매출이 한 1,500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상품 1만 개로 2,500이 찍혔어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그 상품 한 개당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저의 가공 실력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들을 쓰면 되는지, 그런 감을 익혀 나갔으니까 같은 상품을 가공을 해도 매출액이 굉장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물론 이 영상이 제가 아는 모든 거를 다 담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상품명 가공을 해나가는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본인이 연구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상품명 가공하는 절차를 알려줘 봤자 결국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리소스가 반드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절차만 알려드린 거예요. 절차만. 이 절차도 최선의 절차가 아니죠. 아마 저보다 실력이 더 뛰어나신 분들은, 대량 등록의 고수분들은 이거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가공하시는 법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죠.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방향성만 잡으신 다음에 본인만의 상품명 가공 데이터를 꼭 확보해 놓으시기 바래요. 본인만의 노하우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고 같은 가공을 해도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